요즘 제 아이가 다녀왔다는 인사를 한국어로 해요. 저희 애는 문자나 라인을 한국어로 하잖아요. 이러다 일본어가 사라지겠어요. 일본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근심 걱정이 가득한 학부모들의 인터뷰입니다. 최근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열풍을 일으키면서 한글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랍니다. 어렵고 무작정 외워야 하는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주장을 일본 고등학교의 국어교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 후지마루 리츠카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며 커피 한 잔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교단에서 일본의 문학을 가르쳐 온 후지마루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순수 문학이나 아름다운 일본어를 가르치는 게 제 삶이었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아이돌이나 드라마가 유행을 타더니 점점 한글을 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모국어를 냅두고 하필 한글이라뇨? 저는 당장 제 학생인 나가세 마나양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대체 한국어와 한글을 왜 쓰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자는 외우기도 쓰기도 어려워서 더 쉬운 한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는 당장 한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한명문 고등학교, 그곳은 이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후지마루 리츠카 선생님은 20년간 일본 문학의 아름다움을 학생들에게 전해온 베테랑 국어 교사였죠. 나스메 소세키의 섬세한 문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서정적인 표현,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현대적 감각까지 후지마루 선생님은 일본 문학의 정수를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 후지마루 선생님에게 최근 몇 달간의 변화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이 보였고, 곧이어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정도는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청소년들의 관심사는 시시때때로 바뀌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학생들의 공책과 메모장에 낯선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란 원과 네모, 그리고 단순한 선들의 조합. 처음에는 무슨 암호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쪽지를 주고받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도, 심지어 수업 중 몰래 메모할 때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후지마루 선생님이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3학년 우등생 나가세 마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마나는 항상 모범적이었고 일본 고전 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 마나의 독서 노트에 한글이 가득했던 겁니다. 마나, 잠깐 이리 와볼래? 후지마루 선생님은 마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죠.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마나, 너 요즘 한글을 쓰고 있더구나. 왜 한글을 배우는 거니?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일본어가 있잖니? 후지마루 선생님의 질문에 마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박또박 대답했죠. 선생님,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너무 많고 획순도 복잡하고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글은 정말 쉬워요. 24개의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고 배우는데도 몇 시간이면 충분해요. 친구들이랑 메시지 주고받을 때도 한자 변환 버튼 누를 필요 없이 바로바로 쓸 수 있거든요. 마나의 대답을 듣는 후지마루 선생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마나는 계속 이어갔어요. 사실 제 친구들도 거의 다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한자 때문에 시험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획 하나 잘못 써서 점수를 잃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그런데 한글은 그럴 걱정이 없어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요. 그날 밤 후지마루 선생님은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20년간 일본 문학을 가르쳐왔지만
정작 한글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죠. 검색창에 한글이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단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 표현 가능. 후지마루 선생님은 한글 자음과 모음표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단순했기 때문이죠. 기역, 니은, 디귿. 14개의 자음과 아, 야, 어, 여. 10개의 모음. 이것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였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체계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그를 몰라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이 문자를 만들었구나. 후지마루 선생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학생들이 한글에 끌리는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쉬워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민주적인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고 획순도 복잡하고 비슷하게 생긴 글자를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였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민주화가 아닐까요? 후지마루 선생님은 밤새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선생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절실한 필요에서 비롯된 변화였고 어쩌면 일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후지마루 선생님이 한글의 진가를 깨닫고 있을 무렵 같은 학교의 한 학생은 인생 최대의 좌절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쿠라이 히나타였죠. 히나타는 도쿄 의대를 목표로 하는 3학년 모범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하는 것이 2년째 일상이 된 학생이었어요. 히나타의 책상 위에는 한자 노트가 수십 권 쌓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4,000개가 넘는 한자를 외웠고 각 글자의 획순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엄마는 가끔 히나타가 너무 공부만 한다고 걱정했지만 히나타에게는 확실한 꿈이 있었습니다. 도쿄 의대에 진학해서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것. 어린 시절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히나타는 특히 한자 공부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특별한 암기법까지 만들었어요. 고독의 독자와 득득의 득자, 소회의 회자와 회전의 회자. 한 획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죠. 친구들이 놀러 나갈 때도 히나타는 책상 앞에 앉아 한자를 쓰고 또 썼습니다. 전국 모의고사가 있던 그 토요일, 히나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면서도 가방 속 한자 노트를 한 번 더 훑어봤어요.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확신이 있었죠. 수학, 영어, 물리, 화학. 모든 과목이 술술 풀렸습니다. 마지막 과목인 국어 시험을 앞두고 히나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어는 자신의 가장 강한 과목이었으니까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읽어내려가던 히나타는 마지막 서술형 문제를 보는 순간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고독과 현대사회의 소외 현상을 논하시오. 40점짜리 배점이었고 히나타가 충분히 준비한 주제였죠. 지난주에 이 주제로 모의 답안을 3번이나 써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히나타는 정성스럽게 한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고독, 소외, 현대, 인간성, 실존. 복잡한 한자들이었지만 모두 완벽하게 외웠다고 생각했어요. 각 한자를 쓸 때마다 자신이 만든 암기법을 떠올리며 신중하게 썼죠. 답안지를 다 채우고 나서 히나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다 끝났다. 이번엔 정말 잘 봤어. 의대는 내 거야.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친구 레이나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레이나는 히나타와 함께 의대를 목표로 하는 라이벌이자 절친이었어요. 히나타, 너 마지막 서술형 문제에서 고독의 독자 뭐라고 썼어? 레이나가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히나타는 자신있게 대답했죠. 당연히 고독이라고 썼지. 외로울 고에 홀로 독. 그런데 레이나가 보여준 한자를 보는 순간 히나타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레이나가 쓴 고독과 히나타가 쓴 글자가 달랐던 겁니다. 히나타는 독자를 완전히 다른 한자로 쓴 거였어요. 비슷하게 생긴 득이라는 글자를 쓴 것이었죠. 그것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조합으로요. 잠깐. 그럼 소혜는? 히나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레이나가 다시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자 히나타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혜도 틀렸습니다. 현대도 틀렸습니다. 인간성도 틀렸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을 헷갈려서 엉뚱한 글자를 쓴 겁니다. 40점짜리 서술형이 통째로 날아간 거죠. 어떻게 이걸, 나 어떻게? 2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했는데 히나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한 시간들이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운 노력들이 친구들과 놀러가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있던 주말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번 모의고사 성적은 의대 지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죠. 레이나는 히나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히나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히나타는 방문을 잠그고 엉엉 울었습니다.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울다가 히나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소셜미디어를 열자 비슷한 하소연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한자 실수로 시험 망했다. 진짜 미치겠음. 왜 21세기에도 이딴 복잡한 문자 써야 되는 거임. 중국인도 간체자 쓰는데 우리만 바보같이 정자 쓰고 있네. 한자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매년 이래. 비슷하게 생긴 한자 때문에 또 감점당했어.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히나타는 이런 글들을 보며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한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댓글에는 수백 개의 공감이 달려 있었고 다들 비슷한 경험담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타임라인에 흥미로운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어를 일주일 만에 마스터하는 비법. 호기심에 클릭한 히나타는 한국인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본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자예요. 한자만 없으면 일본어는 정말 쉬워요.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알면 되거든요. 한국은 한글만 쓰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없죠. 한자 변환 버튼 누를 필요도 없고 비슷한 글자 헷갈릴 일도 없어요. 히나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한글만 쓴다고? 한자 없이? 그게 가능해?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글이란 무엇인가?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히나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단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조합.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고 변환도 필요 없고 복잡한 획순도 없다.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 2시간에서 하루.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런 문자가 어떻게 가능한 거죠? 히나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직접 만든 문자. 양반들은 반대했지만 왕이 백성을 위해 끝까지 밀어붙인 문자.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유일한 문자. 문맹률 제로를 가능하게 만든 기적의 문자. 언어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한 문자. 히나타는 한글 자모표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로 단순했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음 14개. 아, 야, 여, 오, 우. 모음 10개. 이것만으로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다니. 4000개의 한자를 외운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더 신기한 건 한글의 창제 원리였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모양.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단순히 기호를 만든 게 아니라 발음의 원리를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한 문자였던 겁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점과 선의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천지인 사상.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단순한 철학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니. 히나타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예술 작품 같았어요. 이게 진짜라면 왜 우리는 이런 걸 몰랐을까? 히나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배워보자고. 정말 그렇게 쉬운지 직접 확인해보자고. 일요일 아침, 히나타는 유튜브에서 한글 1시간 마스터라는 영상을 찾았습니다. 영상을 보기 시작한 지 30분, 히나타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히나타. 단 3번의 손동작으로 완성됐죠. 일본어로 쓸 때는 한자 3글자의 획수만 30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1시간 후에는 기본적인 단어들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히나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로 타이핑하는 시간을 재본 거죠. 내일 오후 3시에 도서관에서 만나요. 일본어는 한자 변환 때문에 15초가 걸렸습니다. 한자들을 일일이 변환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변환 없이 5초 만에 끝났어요. 소리 나는 대로 내일 오후 도서관이라고 치면 그대로 나왔죠. 3배 차이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 답안을 한글로 쓸 수 있다면, 한자 실수로 점수를 잃는 일이 없다면, 공부 시간도 훨씬 줄어들 텐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나타는 이 발견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어요. 월요일 학교에서 레이나를 만났을 때 히나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이나, 점심시간에 보여줄 게 있어. 너의 인생이 바뀔 거야. 레이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히나타를 봤지만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따라왔습니다. 도쿄의 높은 빌딩들이 보이는 옥상, 그곳에서 히나타는 종이를 꺼냈어요. 자, 이게 뭔지 맞춰봐. 히나타가 한글로 레이나라고 쓴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뭐야 이게? 암호?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 아니, 한글이라는 거야. 한국 문자. 그리고 이게 너의 이름이야. 레이나. 히나타는 레이나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차근차근 설명했죠. 레이나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분 후 레이나는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거짓말. 이게 진짜 30분 만에? 나 한자 외우는데 몇 년 걸렸는데. 레이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히나타, 이거 정말 대박이야.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다른 애들한테도 알려줘야 해. 특히 한자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한테. 그 순간 히나타는 예감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죠. 이 작은 시작이 일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혁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월요일 밤, 히나타는 방에 틀어박혀 한글 공부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놀랍게도 2시간 만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다 외웠어요. 2년 동안 한자 4,000개를 외운 것과 비교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였죠. 히나타는 한글 노트에 이것저것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 친구들 이름, 좋아하는 단어들. 쓰면 쓸수록 신기했어요. 더 신기한 건 받침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걸 동성이라고 부르는데 받침까지 합치면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10,000개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기본 원리는 단순했죠.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2시, 히나타는 한글로 일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날이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왜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됐을까? 써놓고 보니 뿌듯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새로운 문자로 일기를 쓰다니. 물론 띄어쓰기나 문법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레이나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히나타, 어제 집에서 한글 더 공부했어. 봐봐, 내가 쓴 거야. 레이나가 보여준 공책에는 삐뚤삐뚤하지만 한글이 빼곡했습니다. 나는 레이나다. 한글 재미있다. 히나타 고맙다. 히나타는 감동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걸 친구와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자. 그렇게 점심시간 옥상에 5명이 모였습니다. 히나타와 레이나, 그리고 모모카, 나나미, 츠바사. 모두 의대를 목표로 하는 우등생들이었죠. 뭔데 그렇게 급하게 불렀어? 모모카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한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모두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연하지. 어제도 일기 쓰다가 한자 몰라서 포기했어. 나는 노트 필기할 때 한자 변환이 귀찮아서 히라가나로만 써. 나도. 지난번 시험에서도 한자 실수로 10점 날렸어. 히나타가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한글이라는 문자야. 24개만 알면 모든 걸 쓸 수 있어.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어요. 에이, 그게 가능해. 24개로 모든 소리를. 하지만 히나타가 하나하나 설명하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깐, 그럼 기억이 기억 소리고 아가 아 소리니까. 합치면 가. 나나미가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맞아. 그게 전부야. 변환 버튼 같은 거 필요 없어. 1시간 후 모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모모카는 모모카, 나나미는 나나미, 츠바사는 츠바사.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쓰며 신기해했죠. 이거 진짜 미쳤다. 왜 이런 좋은 걸 이제 안 거야? 츠바사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우리 비밀 그룹 채팅 만들자. 한글로만 대화하는 거야. 그렇게 한글 시스터즈가 탄생했어요. 처음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오늘 뭐 해? 숙제하는 중. 같이 카페 갈래? 한자 변환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대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1학년 후배가 히나타를 붙잡았거든요. 선배님, 혹시 그 이상한 문자 아세요? 이상한 문자? 어제 선배님들이 옥상에서 쓰던 거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들킨 겁니다. 하지만 후배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왜 배우고 싶어? 저 난독증이 있어요. 한자가 너무 복잡해서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선배님들이 쓰는 그 문자는 단순해 보였어요. 글자가 명확하고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히나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학생에게 복잡한 한자는 고문과 다름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죠. 좋아. 화요일 방과 후에 음악실로 와. 가르쳐 줄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화요일에는 10명이 왔고 목요일에는 20명이 넘게 모였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배님, 이거 정말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어요? 믿기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죠? 히나타는 그때마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걸 막을 순 없잖아. 이건 우리의 권리야. 그러던 어느 날 음악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이었어요. 국어를 가르치는 엄격한 선생님이었죠. 칠판을 보더니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이게 한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선생님이 히나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쿠라이, 나중에 교무실로 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무실로 간 히나타.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조용히 문을 닫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글,
정말 쉬워? 네, 정말 쉬워요. 사실, 나도 한자 교육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20년 동안 봤거든. 하지만 교육 시스템이니까. 선생으로서 바꿀 수가 없어. 야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쿠라이 조심해. 이미 교장 선생님도 알고 있어. 곧 문제가 될 거야. 학교는 이걸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볼 거야.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60이 넘은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최근 우리 학교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히나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일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배우고 사용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부로 교내에서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적발시 즉시 징계 처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다들 한글 얘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학부모님들께도 이미 통보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은 정학, 재범 시 퇴학 조치하겠습니다. 레이나가 히나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조회가 끝나고 복도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독재야? 학습의 자유도 없어. 한글이 뭐가 나쁘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퇴학까지 운운해.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했습니다. 퇴학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너무 컸으니까요.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퇴학은 곧 미래의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점심시간 히나타와 친구들은 학교 뒤 폐쇄된 구교사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죠. 3층 건물의 옛 음악실, 먼지가 쌓인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나나미가 울먹였습니다. 나나미의 부모님은 특히 엄격했거든요. 포기할 순 없어. 츠바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편한 문자를 배운 것뿐인데. 더 효율적인 도구를 쓰는 게 왜 나쁜 거야? 모모카도 분노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는 게 아니야. 단지 더 나은 방법을 찾은 것뿐이야. 영어 배운다고 일본인 아니라고 하지 않잖아. 그때 히나타가 말했습니다. 지하로 가자. 모두가 히나타를 봤어요. 공개적으로 못한다면 비밀리에 하는 거야. 역사상 모든 혁명은 지하에서 시작됐어. 프랑스 혁명도 메이지 유신도 처음엔 비밀 결사였어. 하지만 들키면 퇴학이야. 그럼 안 들키면 돼.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걸 숨겨야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히나타의 말에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좋아.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날부터 진짜 지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곳곳에 암호 같은 한글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칸막이 뒤쪽, 책상 서랍 밑바닥, 사물함 안쪽. 선생님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메시지를 남겼죠. 자유를 원한다면 HK를 찾아라. HK는 한글의 약자였습니다. 메시지 밑에는 다음 모임 장소의 힌트가 적혀 있었어요. 해가 지는 곳, 책들이 잠드는 곳, 소리가 태어나는 곳. 각각 서쪽 계단, 도서관 지하, 음악실을 의미했죠. 일주일 만에 비밀 멤버가 50명을 넘었습니다. 학년과 학과를 불문하고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한자 때문에 고통받던 학생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던 학생들, 단순히 호기심에 이끌린 학생들. 이유는 달랐지만 모두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비밀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오른손 검지로 귀를 살짝 긁으면 한글 시스터즈의 일원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서로 힘내라는 의미로
한글 히읗 모양을 손가락으로 그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감시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시로 가방 검사를 했고 복도에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됐어요. 한글이 적힌 메모지라도 발견되면 바로 학생부로 끌려갔죠. 긴장감이 학교 전체를 감쌌습니다. 학교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학생들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히나타와 친구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월요일은 1학년 교육, 수요일은 2학년 교육, 금요일은 3학년 모임. 장소도 매번 바꿨습니다. 구교사, 옥상, 체육창고, 심지어 학교 밖 공원까지 활용했죠. 히나타는 한글 교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작은 수첩 크기로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했어요. 겉표지는 평범한 영어 단어장처럼 보이게 했지만 안에는 한글 자모와 기본 단어들이 빼곡했죠. 선생님들이 봐도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게 위장한 겁니다. 여기 봐. 첫 페이지는 영어 단어를 몇 개 써놔. 선생님이 검사하면 이 페이지만 보여주고. 레이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히나타야. 생각이 깊어. 하지만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 모모카가 한글 노트를 운동장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그걸 주우려는 순간 츠바사가 재빨리 달려가 공을 차서 노트 위로 굴렸죠. 선생님, 공이요. 선생님이 공을 치우는 사이 츠바사가 노트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만약 들켰다면 모모카는 그날로 정학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히나타는 레이나, 츠바사와 함께 하라주쿠의 한 북카페에 갔어요. 주말이라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유롭게 한글 공부를 하려던 거였죠. 그들은 카페 2층 구석자리에 앉아 한글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받침이 어려워. 쌍받침은 어떻게 발음해야 해? 츠바사가 공책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있다, 없다 할 때 받침은 2개가 연속으로 오는 거야. 근데 발음할 때는. 히나타가 설명하려는 순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한글로 대화하고 계신가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청년이 서 있었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저희가요? 히나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들킨 건가? 하지만 청년의 표정에는 적대감이 없었어요. 네, 한국어 소리가 들려서요. 저는 강태양이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에요.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배운다니 정말 놀랍네요. 히나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믿어도 될까? 하지만 태양의 눈빛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한국인이니 한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저희는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비밀리에요. 히나타는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한자 시험 실패, 한글 발견, 학교의 금지령, 지하 활동까지. 태양은 진지하게 들으면서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어요. 태양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양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학생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태양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문자는 권력이었어요. 조선시대의 복잡한 한자를 아는 사람은 양반뿐이었죠. 양반들만 책을 읽고 법을 알고 지식을 독점했어요. 평민들은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조차 할 수 없었죠. 그게 지금 우리 상황이랑 똑같네요. 레이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세종대왕은 그 독점을 깨고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신분에 관계없이, 배움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 그래서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가 명확한 문자예요. 그만큼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츠바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양반들은 반대했나요?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한글을 언문이라고 낮춰 불렀어요. 여자나 쓰는 천한 문자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히나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언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한자라는 장벽을 넘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찾는 거죠. 500여 년 전 세종대왕이 하셨던 것처럼요. 그날 오후 태양은 학생들에게 한글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줬습니다. 자음이 오행설에 기초한다는 것, 모음이 천지인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 받침이 다시 자음을 재활용한다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철학과 과학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은 한글 덕분에 세계 최저 문맹률을 달성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한글을 금지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켰죠. 광복 후에는 한글로 교육해서 단기간에 문맹을 퇴치했고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가요? 레이나가 물었습니다. 타이핑이 빠르거든요. 자판 배열도 과학적이고 변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타자 속도가 가장 빠른 이유 중 하나가 한글이에요. 정보화 시대에 이건 엄청난 장점이죠. 해가 지고 카페에 불이 켜질 무렵 태양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만나서 제대로 된 한글을 가르쳐 드릴게요. 발음, 문법, 문화까지 모두요. 정말요? 히나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여러분의 용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일본에 유학 와서 한자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요. 그렇게 태양은 학생들의 스승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북카페 2층은 비밀 한글 교실이 됐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늘어났죠. 4주 후에는 15명, 2달 후에는 3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태양의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 속에 담긴 철학과 역사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한글의 자음을 다시 봐요. 기역, 니은, 디귿.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디귿은 혀가 윗잇몸을 세게 막는 모양이에요. 학생들이 자기 입을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모음을 봐요. 점 하나는 하늘, 가로서는 땅, 세로서는 사람을 뜻해요.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사상이죠. 이 세 가지 요소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어요. 아는 하늘에서 땅으로 양이 내려오는 모양, 어는 땅에서 하늘로 음이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나나미가 감탄했습니다. 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 네. 세종대왕은 그냥 편한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주의 원리, 인간의 본질을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철학이고 예술인 거죠. 어느 날 태양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글날이라고 아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월 9일이에요. 한글이 반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한국에서는 국경일이에요. 그날 뭔가 해보는 건 어때요? 뭘요?
평화 시위요. 전교생이 동시에 한글로 메시지를 드는 거예요. 폭력적이지 않게, 하지만 강력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히나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월 9일, 2달 후였어요.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죠. 좋아요. 해봐요.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들은 그날부터 10월 9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피켓 문구를 정하고 참여 학생을 모으고 행동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학교가 이미 그들의 모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탄압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태양과의 만남 이후 학생들의 움직임은 더욱 조직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시위를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히나타는 북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밤 친구들과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교사 3층, 달빛만이 들어오는 낡은 음악실에서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 가지야. 첫째,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 둘째, 명확한 메시지. 셋째, 완벽한 타이밍. 히나타가 칠판에 계획을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레이나는 참여 학생 명단을 정리하고, 츠바사는 피켓 디자인을, 모모카는 행동 강령을, 나나미는 비상 대응책을 맡았어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죠. 메시지는 간단 명료해야 해. 문자의 자유, 배움에 국경 없다. 한글은 인류의 유산. 이 세 가지로 가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학교에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9월 중순, 학교 게시판에 충격적인 공고가 붙었습니다. 히나타의 사진과 함께였죠. 주동자 사쿠라이 히나타. 본 학생은 학교의 전통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학생을 따르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개적인 낙인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한글 주동자래. 정학당할 거래. 부모님한테 연락 갔대. 어떤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던 친구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했죠. 히나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물함을 열자 편지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모두 한글로 쓴 편지였어요. 히나타 선배,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한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배님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언어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선배님 편이에요. 편지는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10통, 20통, 50통. 100통이 넘을 때쯤 히나타는 눈물을 흘렸어요. 두려웠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학교의 탄압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직접 나선 겁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정장을 입은 관계자들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교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오후에는 특별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모든 학생의 가방과 사물함을 검사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분위기였어요.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이 교실마다 들어와 책상 서랍을 뒤졌고 학생들의 가방을 일일이 열어봤습니다. 한글 노트가 발견되면 즉시 압수됐죠. 이게 뭐냐? 한글 아니냐? 선생님, 그건 그냥 낙서예요. 낙서? 이게 낙서로 보이냐?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재잖아. 그날 30명이 넘는 학생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3일 정학 처분을 받았어요. 부모님들도 학교에 불려왔죠. 교장실과 상담실은 분노한 부모들과 우는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신 자녀가 불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학습이 아닙니다. 학교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일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교감 선생님의 말에 어떤 부모는 화를 냈어요. 불온하다니요? 그냥 문자를 배운 것뿐인데요. 영어 배운다고 불온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학교는 단호했습니다.
영어는 교육과정에 포함된 언어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학교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계속 이런 행동을 한다면 퇴학도 고려하겠습니다. 퇴학이라는 단어에 교장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날 밤 히나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문제였어요. 학교는 이미 안전하지 않았고 북카페도 감시받을 수 있었죠. 결국 한밤중에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어둠 속에서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달빛 아래서 히나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죠? 30명이 정학당했어요. 부모님들이 불려오셨고 퇴학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학생들이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하지만 히나타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억지로 계속하라고 할 순 없어요. 각자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무서우면 그만둬도 돼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1학년 학생이었어요. 선배님, 저는 계속할래요. 저 난독증이 있는데 한글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책을 즐겁게 읽었어요.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다른 학생도 일어섰습니다. 저도요. 한자 때문에 매번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한글로 공부하니까 성적이 올랐어요. 이제 공부가 즐거워요. 1명, 2명.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글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한국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세상이 넓어진 기분이에요. 우리가 포기하면 뒤에 오는 후배들은 어떡해요?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죠. 결국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합류했어요. 소문을 듣고 새로 온 학생들이 20명이나 됐죠. 좋아요. 그럼 끝까지 가봐요. 하지만 폭력은 안 돼요. 우리는 평화롭게, 하지만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거예요. 10월 첫째 주 학교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을 강당에 모았어요. 10월 9일, 어떤 일이든 벌이는 학생은 즉시 퇴학입니다. 경고가 아닙니다. 실행입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부모님들께도 통보했습니다. 자녀분들을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강당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히나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침묵 속에 수백 개의 결의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히나타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히나타, 학교에서 연락 왔다. 내가 퇴학당할 수도 있다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히나타를 봤습니다. 히나타, 이제 그만해. 의대는 어떡하려고? 내 미래가 중요하잖아. 히나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의대, 2년 동안 꿈꿔온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 이게 제 미래예요. 뭐? 자유롭게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미래.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중요해? 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예요. 무엇을 배울지, 어떻게 공부할지 선택할 권리요. 엄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부모님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조건은 하나, 절대 폭력을 쓰지 말 것. 히나타는 약속했어요. 10월 8일 밤, 마지막 준비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태양도 함께했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원에 모였죠. 내일 오전 7시 50분, 등교 시간 절정에 한글 피켓을 듭니다.
히나타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하지만 당당하게. 폭력은 절대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조용히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선배님, 경찰이 오면요? 1학년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이 와도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평화 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예요. 태양이 거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사를 보세요. 모든 변화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마틴 루터 킹, 간디, 넬슨 만델라. 그들도 처음엔 소수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럼 내일 봐요. 역사를 만들러 가요. 그날 밤, 히나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창밖의 달을 보며 히나타는 한글로 짧은 기도를 적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아니, 적어도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10월 9일 새벽, 히나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운명의 날이었죠. 학교 가는 길, 거리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경찰차가 학교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고, 교문 앞에는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명씩 가방 검사를 하고 있었죠. 한글 피켓 있으면 바로 압수약. 하지만 학생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피켓은 이미 학교 안 비밀 장소에 숨겨뒀거든요. 7시 40분,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히나타는 알고 있었어요. 10분 후면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을. 7시 50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시 50분. 갑자기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평소 아침 조회 음악이 나올 시간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정적이 흐르더니 또렷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학생들이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들이 놀라 방송실을 쳐다봤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580년. 우리는 이제야 그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입니다. 누군가 방송실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선생님들이 방송실로 뛰어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 순간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학생 수백 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사물함에서, 책가방에서, 책상 서랍에서 한글 피켓이 나왔어요. 미리 숨겨뒀던 것들이었죠. 운동장이 순식간에 한글로 가득 찼습니다. 문자의 자유. 배움의 국경 없다. 한글은 인류의 유산.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마이크를 잡았어요. 당장 내려놔. 지금 즉시. 전원 퇴학이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폭력도 없었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글 피켓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문 쪽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학부모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30명, 50명, 100명. 순식간에 2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운동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지합니다. 엄마들이 한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라. 한자의 굴레에서 해방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지 마라. 아빠들도 함께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출근 시간을 미루고 온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나타났어요. 교장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학생들만 징계할 수 있지 학부모들까지 막을 순 없었거든요. 학부모 여러분, 이건 교육 문제입니다. 학교 운영에 간섭하시면 간섭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울면서 한자를 외우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공부가 즐겁다고 했어요. 그걸 왜 막습니까? 다른 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딸은 난독증이 있어요. 한자는 너무 복잡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은 읽을 수 있대요. 처음으로 책을 즐겁게 읽는다고요. 이게 왜 나쁜 겁니까? 곧이어 교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몰려왔죠. 학교 측은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생중계가 시작됐거든요. 지금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 교육의 자유를 요구하며 평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게 됐나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요. 한글은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금지했는데도 계속한 이유는요?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게 왜 나쁜가요? 이건 우리의 권리예요.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급히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모두 해산하시오. 경찰을 투입하겠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경찰들이 한 발씩 다가왔죠. 학생들은 두려웠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지팡이를 짚은 한 할머니가 군중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히나타의 할머니였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죠. 히나타야. 할머니. 왜 여기? 내 손녀가 옳은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할머니가 히나타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80년을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문맹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한자를 몰라서 손해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에 가도 처방전을 못 읽었고 관공서에서 서류를 받아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내 이름도 한자로 제대로 못 썼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실 저는 60년 전 제1교포 친구에게 한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한글 배운다고 하면 간첩 취급받았거든요. 북한 스파이라고 의심받았어요. 그래서 몰래 배웠죠. 할머니가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60년 전 한글로 가득 채운 노트였어요. 하지만 한글은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며칠 만에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걸 숨겨야 했을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한글을 안다는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손녀가 그 한글을 당당히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히나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통을 없애려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한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쉽고 과학적인 문자로 더 많은 걸 배우려 합니다. 이게 왜 나쁜가요? 이게 왜 전통을 해치는 건가요? 할머니가 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통이란 게 뭡니까?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전통입니까? 배움을 어렵게 만드는 게 전통입니까? 진짜 전통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보세요. 할머니가 60년 전 노트를 높이 들었습니다. 60년 전에도 한글은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이걸 왜 막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곧 운동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 학부모들,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80세 할머니의 60년 증언 앞에서
그 누구도 강제 해산을 명령할 수 없었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고 생중계는 계속됐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은 실시간으로 일본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교감 선생님도 교육위원회 관계자들도 모두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이 60년을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히나타는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내가 내 못다한 꿈을 이뤄줬어. 당당하게 한글을 배우고 당당하게 세상에 알리는 거. 60년 전에 내가 못했던 일을. 운동장은 여전히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는 일본 전역으로, 아니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 이후 운동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말없이 교무실로 들어갔고 교육위원회 관계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경찰들도 철수 명령을 받았죠. 더 이상 이들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생중계를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할머니 이야기로 뒤덮였어요. 해시태그 할머니 의진실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10분 만에 10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죠. 80세 할머니가 60년을 숨기고 살았다니. 우리 할머니도 한자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대. 이제야 이해가 돼. 3대가 함께 한글 공부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빨리 배우심. 문맹이었던 할아버지가 한글로 처음 편지 쓰셨어요. 눈물 났어요. 세대를 넘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자신들도 평생 한자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졌죠. 저도 60년 전에 한글을 배웠습니다. 너무 쉬워서 놀랐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한자를 몰라서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가 사기당한 적 있어요. 그때 한글을 알았다면 손자가 한글 가르쳐줘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자막으로 볼 수 있어요.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한글 피켓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히나타의 학교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다른 지역 학생들도 용기를 얻은 거였어요. 우리도 한글을 배울 권리가 있다.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라. 한자의 독재를 끝내자. 학생들의 목소리는 멈출 수 없었죠. 저녁 뉴스 시간, 방송사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의 방송사조차 할머니의 증언을 중심으로 보도했어요. 80세 할머니의 60년 비밀이 일본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자 교육의 비효율성, 이제 직시해야 할 때인가? 학생들의 한글 열풍, 교육개혁의 신호탄인가?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글 교육에 대한 찬성률이 78%였어요. 특히 10대와 20대는 92%가 찬성했죠. 30대 이상도 60%가 넘었습니다. 아이가 한글 배우고 나서 공부가 즐겁다고 해요. 찬성합니다. 효율적인 도구를 쓰는 게 당연하죠. 왜 어려운 길만 가야 하나요? 시대가 변했어요. 교육도 변해야죠.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소수였습니다. 일본의 전통이 무너진다는 주장은 전통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반박에 부딪혔고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우려는 언어가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밀렸어요. 10월 10일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재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도쿄의 한 대기업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 회사는 한글 가능자에게 초봉 10%를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한글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뒤따랐습니다. 한글 활용 능력을 필수 역량으로 지정합니다. 한국어 가능자 우대 채용합니다. 사내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글로 업무를 처리하니 속도가 3배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회의록 작성, 보고서 작성, 이메일 작성. 모든 면에서 한글이 효율적이었죠. 대학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0월 15일, 도쿄대가 먼저 발표했어요. 내년부터 한국어를 필수 교양으로 지정합니다. 모든 신입생은 한글을 배워야 합니다. 교토대, 오사카대, 와세다대. 명문대들이 잇따라 한국학과를 신설했습니다. 한글 문화연구소도 생겨났죠.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대 변화에 대학이 앞장서야 합니다. 한글은 이미 동아시아의 공용 학술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드디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문부과학성 대신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신은 긴장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대신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는 시범 사업이 아닙니다. 정식 교육과정입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학 입시에도 반영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자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한자 교육은 유지하되 필수 한자 수를 2,000개로 줄이겠습니다. 동시에 한글 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반대 여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중합니다. 하지만 78%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의입니다. 그날 저녁 히나타의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부과학성 대신이었어요. 대신은 히나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죠. 교장실에서 만난 대신은 히나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쿠라이 히나타 양, 당신이 일본 교육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냥 배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대신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 제안이 왔습니다. 한일 교육 교류의 상징이 되어주길 바란답니다. 히나타는 눈물이 났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일이었거든요. 11월 첫째 주 드디어 히나타의 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정식으로 개설됐습니다. 강사는 태양이었어요. 300명이 넘게 신청했고 강의실이 모자라 체육관에서 수업을 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강태양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여러분이 해냈어요. 여러분의 용기가 일본을 바꿨어요. 이제 한글은 더 이상 금지된 문자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배우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자입니다. 첫 수업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한글을 배웠어요. 칠판 가득 한글이 쓰였고 공책에도 한글이 채워졌죠. 한글은 미래입니다. 태양이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학생들이 따라 외쳤어요. 한글은 미래다. 12월 전국 한글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000명이 넘게 참가했죠. 히나타도 출전했습니다. 주제는 한글과 나였어요. 한글은 제게 자유를 줬습니다. 히나타가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복잡한 한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시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공부가 즐거워졌어요. 심사위원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을 배울지, 어떻게 공부할지, 어떤 미래를 만들지 선택할 권리요. 히나타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한국 왕복 항공권과 서울 일주일 체험 프로그램을 받았죠. 시상식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글이 일본의 위협이 될까요? 아니요. 한글은 선물이에요.
더 넓은 세계로 가는 문이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는 여전히 일본인이에요. 다만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인 일본인이 될 뿐이죠. 그 인터뷰는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여고생의 한글 사랑. 한글의 세계화, 현실이 되다. 국경을 넘은 문자의 힘. 겨울방학이 다가왔습니다. 히나타는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어요. 모두 모여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죠. 기억나? 처음 옥상에서 한글 배울 때. 그때 누가 상상했겠어? 이렇게 될 줄.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히나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3월 졸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히나타는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게 됐어요. 강당에는 1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무대 뒤에서 대기하면서 히나타의 손이 떨렸어요. 히나타, 떨려. 레이나가 다가와 손을 잡아줬습니다. 응.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야. 넌 할 수 있어. 일본을 바꾼 사람이잖아. 연설 하나쯤이야. 히나타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졸업생 대표 답사, 사쿠라이 히나타.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수천 개의 눈이 히나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사쿠라이 히나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크고 따뜻한 박수였어요. 1년 전, 저는 한자 실수로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한 시간들이 4000개의 한자를 외운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한글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정말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있을까? 하지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자유였어요. 복잡한 한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자유.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죠.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방에서 몰래 한글 일기를 쓰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레이나와 나누게 됐고 5명이 됐고 10명이 됐고 100명이 됐습니다. 히나타가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바꿨습니다. 학교의 금지를 넘어섰고 교육위원회의 탄압을 이겨냈고 마침내 일본의 교육을 변화시켰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것. 히나타가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지, 어떻게 표현할지, 어떤 미래를 만들지 선택할 권리가요.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운다고 일본인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보는 일본인이 되는 거죠.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전통 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눈물을 닦으시는 게 보였어요. 1년 전 교장 선생님은 저희를 막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를 징계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대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련이 있었기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장 선생님이 히나타에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사쿠라이 양, 내가 틀렸어. 너희가 옳았어. 용서해주겠니?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히나타는 단상에서 내려가 교장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선생님, 고개 드세요. 선생님도 학교를 지키려 하신 거잖아요. 이해해요.
히나타가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히나타를 안아줬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선생님이었어. 이 늙은이에게 가르침을 줘서 고마워. 강당이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적이었던 이들이 화해하는 순간이었죠. 히나타가 다시 단상으로 돌아와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후배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길을 계속 걸어가 주세요.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이고 더 열린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의 한자 실수가 한글 혁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실패도 더 큰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히나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5분이 넘게 박수가 계속됐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운동장으로 나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후배들 500명이 한글 카드 섹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나타 선배,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웅. 한글 혁명 영원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벚꽃잎이 떨어졌어요. 드론 수십 대가 벚꽃잎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가요 봄날이었어요. 후배들이 한국어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히나타 옆으로 왔습니다. 우리도 끝이 아니야, 히나타. 레이나가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시작이지. 모모카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태양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축하해요, 히나타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한글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요. 태양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울대학교 입학 허가서예요. 전액 장학금이고요. 한일 교육 교류의 상징이 되어주길 바란답니다. 히나타는 꿈에서도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4월 히나타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이 나왔어요. 히나타 파이팅. 한국에서도 일본 알려줘. 우리의 자랑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히나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작아지는 도쿄. 하지만 히나타의 가슴 속 도쿄는 더 커졌어요.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일본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 과목이 됐습니다. 5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기업들은 한글 가능자를 우대하고 대학들은 한국학과를 신설했죠. 히나타는 서울대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며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글 혁명한 일본 소녀의 도전.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10여 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인쇄는 전액 한일 교육 교류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20년간 일본 문학을 가르쳐온 후지마루 선생님은 이제 한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죠. 문자는 도구입니다. 더 좋은 도구를 쓰는 것은 발전이에요. 히나타와 학생들은 저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것이라고요. 할머니는 60년 전 몰래 배운 한글 노트를 펴며 말합니다. 히나타, 해를 향한다는 뜻이지. 한글로 쓰니 더 예쁘구나. 내가 못다한 꿈을 내가 이뤄줬어. 고맙다. 이제 나도 당당하게 한글을 쓸 수 있어. 레이나는 연세대에 유학 중이고 모모카는 통번역사가 됐습니다. 나나미는 한국 기업에 취업했고 츠바사는 한일 문화교류 NGO를 만들었어요. 모두가 한글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았죠.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한 소녀의 실패가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됐습니다. 작은 도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히나타가 증명했죠. 여러분의 실패도
더 큰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용기 내세요. 여러분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에서는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며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글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히나타는 오늘도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논문을 쓰고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시험에 실패한 한 소녀가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가 만든 변화입니다.